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집 고양이 간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고양이의 서열은요, 의외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열상에 혹은 고양이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요, 다묘 사육 과정에서 고양이 간에 종종 발생되는 문제인 서열과 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집 고양이 간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서열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간에 싸움을 한다면요, 싸움의 규칙 같은 것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어떤 콜로니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서열이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고양이의 서열은요, 의외로 구성원 간의 관계를 안정시켜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없는 단지 집사의 선택에 의해서 집단을 이룬 고양이들 간의 서열은요, 대체로 매우 느슨하고 우두머리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평적인 서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강아지처럼 모든 강아지들의 서열을 매기지가 않아요. 우두머리 한 마리만 있을 뿐입니다. 실내 환경에서는요, 먹이는 항상 충분하며 풍부하기 때문에 먹이를 놓고 서열에 따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먹이를 독점하려는 행동은 안 나타납니다. 서열에 따라 대체로 보이는 행동은요, 더 높고 안락한 자리에 대한 권리, 혹은 집사에게 먼저 다가갈 권리, 그리고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화장실에 대한 선택 권리 정도를 보통 주장하게 됩니다. 서열과는 상관없이 서로 사이가 좋다면요, 이 관계는 굉장히 잘 유지되고요, 또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또한 서열이 낮은 아이가 서열이 더 높은 아이의 자리를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비키라고 하지도 않으며 먼저 다가가서 주인의 관심을 더 받는다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느슨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여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게 잘 공존하며 지내는 편입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새로운 구성원이 왔다든가 뒤늦게 서열상의 우위를 새로 주장하는 그런 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실내 사육 환경에 비해 고양이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서로 사이가 어떻게든 안 좋아서 틀어지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묘 사육 과정에 생기는 여러 이런 문제 행동들이 비로소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서열상에 혹은 사회 구성원 간의 변화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요, 2마리나 3마리 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새로운 고양이를 추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끝내는 포기하고 다시 파양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서열상에 혹은 고양이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고양이들은요, 웬만해서는 싸움을 피하고 되도록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식동물 고유의 성향인데요, 육식동물들은 이빨이나 발톱 등 싸움의 도구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서요, 싸우게 되면 필히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키보드로 싸우거나 말싸움은 쉬워도요, 막상 주먹 싸움까지 가긴 되게 어렵고요, 더구나 서로가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다면요, 싸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열상의 문제나 다묘 사육 과정에서의 아이들 간의 사이가 안 좋다면요,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은밀한 왕따가 혹은 냉전 상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왕따는 당하는 대상이 다니는 길을 막고 누워버리면요, 그 아이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지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갇히거나 화장실을 못 가거나 영역권의 한쪽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누워버린 고양이의 근처를 지난다는 것은요,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므로 싸움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래서 간혹 받는 질문 중에는요, 이상 없이 잘 지내는데 가끔 싸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싸움을 피해서 조용히 숨 죽여 지내다가 끝끝내 못 버티면요, 푸닥거리며 싸움이 잠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지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요. 단지 집사는 큰 소리와 함께 날리는 털만 관찰할 따름이라 이런 종류의 냉정 상태와 싸움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 간의 싸움에서도요, 마치 사람의 권투나 UFC처럼 규칙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노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를 응시함으로써 싸움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흥분으로 인해 침을 흘리기도 하고요, 낮게 우웅, 우왕, 우웅 이러고 개전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기선제압을 위해 소리와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거는요, 사람의 싸움과 동일합니다. 어느 쪽이든 갑자기 틈을 열어 급소 중 하나인 상대의 목을 물려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목을 물린 쪽은 반격을 하려고 뒷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배를 핥히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털이 날리기 시작하고요, 뒹굴거리며 목을 물려고 덤비고 물리지 않게 버둥거리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잠시 휴전을 하며
털을 그루밍하는 전이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루밍을 하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기운을 북돋운 후 다시 싸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요, 어느 한쪽이 진 의사를 완전히 표시하여 자리를 뜨거나 기진맥진해서 기운이 빠져버려 바닥에 들어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긴 쪽은요, 진 고양이를 쫓아버리고 이긴 자리에서 잠시 승리를 만끽하며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규칙은요, 싸움에서 이긴 고양이는요, 더 이상 진 고양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요, 특정 영역에서의 우선 통행권이나 특정 장소의 우선 사용권, 또 집사와의 우선 교섭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족을 형성하고 동료 관계인 고양이 간에는요, 이런 과정 없이 모든 환경과 자원을 서로 합의하여 평화롭게 잘 사용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싸움의 규칙은요, 절대 서로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싸움을 하지 않으며 한쪽이 진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싸우지 않는가요? 오늘은 고양이의 서열과 싸움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